네, 유럽이 테러의 이단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종원 한국유럽학회 이사와 함께 최근 유럽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최근에 테러 공포가 유럽 전역을 지금 구름이 있다, 테러 공포에 구름이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데 2000년대 들어서만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발생 상황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이유는 현재 조사 중이고 하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이슬람 신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IS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또는 IS를 추종하는 그러한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그 서방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유럽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단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또 쉥겐 협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원국들 간에는 국경 통제가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일하러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인들도 얼마든지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범죄의 그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프랑스가 유독 테러에 취약한 모습인데 지난해만 해도 샤를리 에브도 테러가 있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최근엔 니스 테러까지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면 보통 톨레랑스의 나라라고 해서 관용이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테러에 취약한 건가요? 프랑스라는 나라는 원래 옛날서부터 로마 제국의 일부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톨레랑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용 정책을 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과거 자기네 나라의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전체 인구 약 한 10% 정도, 600만 정도가 이슬람 교도들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잘 하고 있겠지만 일부 좀 불만을 가진 그런 그 사람들이 IS라든지 외부 범죄 조직과 연결하여 활동하기에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좋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그런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깝게는 며칠 전에 있었던 니스 테러, 이 니스 테러범은 튀니지 태생의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데 가뜩이나 반인민 정서가 있는 유럽에서 더욱더 그 성향이 좀 확산하는 게 아닌가, 더욱더 반인민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이 확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들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이런 나쁜 그런 그 상황에서 또 이런 테러까지 일어나고 이번 테러도 아주 질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휴양 도시에서 축제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런 그 선량한 시민들을 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극우파라든지 또는 반이유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이민자들을 추방을 한다든지 또 프랑스도 또 EU로부터 탈퇴를 해야든지 이런 그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에서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유럽 정상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쿠데타 세력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를 하거나 에르도안 정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도 않는 모습인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럽과 터키 또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꽤 오래된 그런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유럽과의 터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냐 싶고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쿠데타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또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에르도안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유럽의 속내를 보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친서방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남
난민을 수용하고 또 미국의 시리아를 폭격할 수 있는 공군 기지를 제공하는 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부패한 그런 정치가 또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EU와 미국과의 협력에는 용이한 분위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쿠데타가 실패했잖아요. 네. 이를 계기로 어떻게 좀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이번에 뭐 다행히 쿠데타는 해프닝으로 다행히 잘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쿠데타가 마치 에르도안 대통령을 위해서 난 것과 같이 아주 결과적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에르도안 대통령을 말하자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향후 에르도안 대통령 입지는 더욱 강화돼서 자기의 반대파들을 대거 숙청할 것이고 미국과 EU와는 더욱 협조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키 같은 경우에 EU 가입 협상 문제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이 터키의 가입 논의가 브렉시트를 부추겼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키는 그 EU에 1963년도에 가입 신청을 했었었고요. 근데 사실은 터키는 4%만이 유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터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방에 협조를 해서 친유럽 국가가 됐고 63년도에 EU 가입 신청을 했으며 유럽 축구 대회나 뭐 가요제, 영화제 등에도 이렇게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EU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정치에 있어서 민주화와 경제에 있어서 시장 경제화 그리고 소수 민족을 보호해야지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터키는 아직도 크루드족을 탄압하고 있고요. 과거 이제 스페인의 경우에 프랑코 총독의 독재 시절에 스페인을 독재한다는 이유로 유럽에 가입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EU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그 브렉시트가 있고 나서 프렉시트다, 덴시트다, 뭐 EU 붕괴가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유럽연합이 좀 붕괴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U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예. 제 생각으로는 괴담 수준 정도로밖에 아직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먼 훗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국민투표를 했지만 리스본 조약에 의해 가지고서 탈퇴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 협상이 2년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협상하는 기간만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영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만일에 노동당이 집권을 한다면 상황은 역전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는 EU에 남고 싶기 때문에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요. 북아일랜드는 또 아일랜드하고도 합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영국은 잉글랜드라는 작은 그런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이렇게 얽혀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브렉시트가 실현되고
또 브렉시트가 실현됨으로써 해서 또 다른 나라들이 따라 나가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영국이 지금 차가 전부 다 왼쪽으로 다니는데 그걸 모두 오른쪽으로 다니는 걸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 있겠어요. 그와 같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만일에 영국이 성공적으로 탈퇴를 해서 EU에 남아있을 때보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낫더라라고 보면 다른 옆에 나라들이 따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운드화가 대폭락을 하고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또 영국 경제가 상당한 크기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따라 나가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브렉시트가 여러모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이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좀비 은행이라고 하죠. 부실 채무가 많은 좀비 은행들이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브렉시트가 있음으로써 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경제는 뭐 아시는 바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런 그 성격의 사람과 관계를 통한 어떤 그런 그 뭐 대출이나 뭐 정부의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탈리아 은행들이 부실한 그런 그 대출을 해서 그 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정도가 지금 부실 채권 문제가 같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실 은행의 하나인 시에나 은행은 세계 최초 은행입니다. 이탈리아의 3위 정도 되는 은행인데 주가가 70% 이상 하락을 해서 부도 위기까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총리는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은행을 해줘야 되는데 유럽중앙은행이라고 ECB 총재가 공교롭게도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드라기라는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또 이 다음 정권의 총리 후보로 지금 물망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서로 지금 된다 안 된다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탈리아 경제 전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은행들이 부도가 날 때까지 이탈리아 정부가 방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종원 한국유럽학회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